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 속에서 말하는 이, 화자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직접 시 한 편을 읽어보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찾아볼 거고요. 또한 화자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시적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작품 속에 표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적 화자와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인이 왜 시적 화자를 이렇게 설정했는지, 시적 상황은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시인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 158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의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귀뚜라미라는 시 한 편을 함께 읽어볼 겁니다. 일단 작가 소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나희덕이라는 여성 시인이 지은 작품입니다. 나희덕 시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현재는 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1989년에 시 뿌리에게로 등단을 했는데요.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모성애를 뿌리와 흙의 관계에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로 이분은 삶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빛, 희망의 한 줄기 불빛을 아주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런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시 속에서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시집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산문집, 반통의 물 등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희덕 시인이 쓴 귀뚜라미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 시를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낭독한 녹음 파일을 들어볼까요?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 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낭독 잘 들어봤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드러나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시적 화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시 속에 나 혹은 우리 같이 시적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으면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다라고 본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찾아볼까요? 시적 화자가 어디에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행에 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즉, 나가 되겠죠? 나라는 시적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나희덕이라는 여성 시인이었죠. 그리고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나인데 이 나가 과연 시인과 동일 인물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시의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지금 제목이 귀뚜라미죠? 이 귀뚜라미라는 제목이, 즉, 시적 화자와 귀뚜라미라는 제목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왜? 나가 바로, 즉,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귀뚜라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작품입니까? 일치하지 않는 작품입니까?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했어.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인이 시적 화자일 때도 있어요. 시인이 시적 화자와 거의 동일한 인물로 시인이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시 속에서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고, 또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지 않아. 대신에 시인이 시 속에서 자기 대신해서 말할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 자신을 대신해서 시적 화자를 따로 설정을 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다. 즉, 이런 경우는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시들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주의하라고 했었었지. 항상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희덕이라는 시인은 이 귀뚜라미라는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을 했어요.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귀뚜라미라는 곤충이죠, 곤충. 곤충을 시적 화자로 설정을 해놓음으로써 나희덕 시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을 해야 이 시의 어떤 주제나 의미나 그리고 어떤 이 시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시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그 시적 화자는 귀뚜라미였던 거죠.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가장 시인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만한 시적 화자를 대신 시 속에서 말하는 이로 설정을 해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겠죠. 왜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작품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시의 시적 화자가 누구라는 걸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귀뚜라미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으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나 시에 나타난 단어들을 통해서 귀뚜라미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시적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추측해보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쭉 읽어봤을 때
귀뚜라미라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다소 부정적입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네, 좀 어두워요. 분위기 전반적으로. 특히 좀 어두운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막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어떤 단어들을 보니까 그래요? 네네네. 그 삼행에 보면은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귀뚜라미가 울음을 토해내요. 근데 또 더 불쌍하게 바닥은 차가워. 온정 하나 없어. 따뜻하지 않아. 그리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지하도 콘크리트 벽이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회색빛. 좀 어두침침한 색깔. 근데 또 고기 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좁은 틈 사이에 귀뚜라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대요? 숨이 막힐 것 같대요. 근데 아직은 죽은 건 아니야. 그러나 나 그 좁은 틈이고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지만 죽진 않았고 나 여기 살아있대요. 그리고 이 귀뚜라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귀뚜라미의 꿈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그 울음소리, 귀뚜르르 귀뚜르르 하는 그 귀뚜르르 뚜르르 하는 그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서 가슴을 누군가의 마음 하나를 울릴 수 있는, 즉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다라는 거는 어떤 노래나 소리를 들었을 때 뭘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그 마음에 나의 울음소리가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특히 이 귀뚜라미가 처한 상황과 좀 정반대 상황에 있는,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고 있는 대조적인 곤충이 하나가 나와요. 뭡니까? 그렇지, 매미예요. 여러분들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뚜라미 소리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을 거냐면 그 여름이나 늦가을 그 여러분들 한 8월 말, 9월 요 사이에 아니면은 추석 연휴 때 가족들하고 시골에 간 적이 있는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려고 딱 누웠어요. 눈을 딱 감는데 시골이니까 차도 안 다니고 뭐 주변 소음이 없잖아요. 그 조용한 그 시골에 딱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귀뚜루루 귀뚜루루 하는 그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아련하게 들려와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좀 구슬프고 뭔가 처량한 느낌의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얘들아, 매미는 주로 언제 활동하니? 낮에. 그것도 한여름에. 막 그냥 고막을 때리죠. 그 매미의 울음소리. 맴 난리가 나잖아요, 진짜. 그 매미 소리의 데시벨과 귀뚜라미의 소리의 데시벨은 완전 정반대, 극과 극이죠. 게다가 귀뚜라미 소리는 밤에, 주로 귀뚜라미가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는 주로 밤에 들려요. 적막함이 쫙 깔려 있을 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매미 소리에 묻혔다라는 얘기는 그 이 시의 계절적 배경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지금 처해 있는 계절적 배경은 언제냐면 여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시즌이냐면 매미의 시즌인 거야. 매미의 성수기. 매미가 활개치는 시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 그래도 소리가 작은 귀뚜라미 소리는 매미 소리에 완전히 묻혀서 아직
누군가의 귓가에 올려서 뭔가 지금 귀뚜라미가 희망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감동을 주는 소리로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게다가 그 지금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 공간,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이 막힐 듯.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공간도 그렇게 좋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 한 줄기는 뭐냐? 언제가 되면은 귀뚜라미가 주로 많이 이제 그 귀뚜라미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냐면 가을이요. 가을.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러니까 8월 말에서 10월 달까지 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 이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계절은 언제냐? 거기 3년에 보시면은 그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즉 여름이 지나가고 맑은 가을, 귀뚜라미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지금은 보잘것없는 내 소리, 그 매미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내 소리도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가 언젠가는 이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것을 지금 귀뚜라미는 소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읽어보고 그 느낌을 쭉 보고 그 느낌을 파악할 수 있었던 어떤 시의 단어나 시의 구절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 귀뚜라미라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귀뚜라미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지, 태도까지, 시적 화자의 태도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파악한 내용들을 잘 조합해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시인의 의도. 시인이 어떤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내용, 시에서 형성하고 싶어 했던 분위기, 그 시의 주제를 파악을 하면 당연히 시인이 왜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했는지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시적 화자를 찾고 귀뚜라미네 끝 이게 아니라 그 귀뚜라미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귀뚜라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어떤 걸 소망하고 있고 그런 그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따라가면서 시의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시의 주제를 파악하면 당연히 시인의 의도까지 연결시켜서 시를 좀 더 깊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귀뚜라미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쭉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작품 해설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년, 2년, 3년 전체적인 시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또 무엇인지 아직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본 건 아니잖아요. 그 디테일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시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마지막 작품 해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로 설정되어 있는 시다라는 거 확인했었죠. 따라서 화자는 시인인 나희덕이 아니고 가상의 존재, 귀뚜라미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인 거죠. 시의 화자로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뚜라미를 설정한 까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작품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필기할 게 있겠죠, 당연히.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